타투란 색소를 피부 속에 집어넣어 글씨나 그림 또는 무늬를 새겨넣는 것을 말한다. 우리 말로서는 문신이라고 하는데 몸에 새기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문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사회적 의미는 남다르다. 우리나라에선 문신의 시각적 이미지보다 문신이란 단어가 주는 상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데 이에 문제는 문신이 반사회적인 조직폭력범, 병역기피 등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동반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반사회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유교 사상이 밑바탕이 된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휴지시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털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함부로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다 라는 뜻이다. 효도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 문장은 이미 우리 관념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에 색을 입혀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행위를 반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양적인 전통이라고 하면 또 이제 시대착오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개방화된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문화적으로 약간 좀 시간을 거쳐서 좀 막아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몸에다 문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타투를 하게 되면 평생 지울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이게 저도 그림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칠한 다음에 지울 수가 있고 다시 덧칠할 수가 있는데 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주신 몸에다가 영원히 뭔가를 남긴다라는 거는 어떤 오류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문신이 부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유교 사회 훨씬 이전부터이다. 성인식의 표현, 부와 미를 상징하던 외국의 고대 문신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고대 시대부터 형벌과 신분의 표시로 문신이 행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심어져 왔고 그의 유교 가치관이 더해지며 자연스레 우리 사회 속 부정적인 요소로 스며들게 된 것이다. 문신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배경과 미디어의 영향이다. 80년대 이후 군사정권 시대에 사회풍토문란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 아래 조직폭력범들을 소탕하며 문신과 그들을 결부시킴으로써 문신을 반사회적인 이미지로 하락시켰고 미디어 또한 조직폭력범들을 집단 검거할 시에 상의를 탈의시켜 그들의 상징을 문신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문신은 조직폭력범이란 공식을 성립화시켰다.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차이를 규제, 금기시키면서 만든 획일화된 사회문화가 개인의 다름을 사회적으로 소수의 하위 문화로 전락시켰으며 그로 인해 다수는 정상, 소수는 비정상이라는 잘못된 이원론적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신을 새기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규제를 가하고 있다. 바늘이 피부를 직접 뚫고 들어가 색소를 주입시키는 시술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게 합법화 운동이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합법 운동이 우리끼리 뭐 돈 모아서 변호사를 사서 뭐 국회를 뭐 통과하는 그 변호사를 산다고 막 했는데도 저희끼리는 암만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이게 힘을 안 써주는 이상 우리끼리 뭐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이미 문신 인구는 50만에서 60만을 넘어서고 있고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데 공급을 관리하고 규제할 법망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저는 케로이드 피부라 가지고 상처가 덧나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입술 문신을 했다가 부작용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요. 그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는 몸에 하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호나 동네 미용실에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그 소수의 몇몇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보호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는 않고 오히려 손님한테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문신 타투이스트들이 이게 지금 약간의 음지에서 활동을 하니까 누가 어떤 문신을 잘하느냐에 대해서 그 어떤 실력을 논의를 가릴 수가 없고, 왜냐면 다 음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이나 뭐 누구가 뭐 잘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뭐 어떤 광고글이 있다면 그게 그 사람들이 뭔가 상업적으로 다가가는 사람과 예술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손님한테 정말 내가 문신을 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누군가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이게 만약에 합법화가 돼서 전반적으로 높아지면 그 손님들이 이 가게와 이 가게의 차이점과 누가 잘하는지 그 실력을 제대로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손님들이 피해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겠죠. 우리 사회에서 늘 부정적인 요소로 존재하던 타투가 언제부터 하나의 트렌드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 2000년도에 들어와 개성이 하나의 미로 자리 잡으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추함으로 표현되던 것들이 독특하다, 개성이라는 표현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글이나 그림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모두가 다 그릴 수 있는데 자기 몸이 하는 거니까 그다음 뭐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그 했는 사람들의 성격이나 개성을 그냥 미루어 짐작은 하죠. 어떨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럼 저것도 아픈 건데 독하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요. 근데 그가 불량스럽거나 뭐 사회적으로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여자가 좀 야하고 뭐 그렇다라고 인식하듯이 타투를 하는 사람들도 조금 성격적으로 어떤 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그 정도지, 그게 나쁘다라고 인식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옷차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로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남과는 다른 자신의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고, 타투 역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액세서리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다. 또한 패션이 사회를 반영하듯 타투 역시 사회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나 자신이 지키고 싶은 신념, 주술적 의미를 담아 자기 치유적 의미가 담긴 타투를 하기도 한다. 네, 이거는 지옥이거든요. 지옥?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했을 때 지옥을 너무나 찾고 싶어서 한 거였어요. 이 두 개를 했거든요. 목이랑 발목이랑. 근데 목에는 이제 슈팅 스타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한 거고, 발에는 제가 좋아하는 만화의 뭔가 상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자 발에 박아있어요. 이렇게 타투는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고 상징하는 자신의 재현적인 심볼로 사용된다. 나의 육체와 정신은 하나, 곧 나는 나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문신이라는 단어보다 타투라는 단어가 더 자연스럽게 다가와지고, 타투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타투는 이미 우리 사회 문화 곳곳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의복이 예술의 한 형식인 것처럼, 근데 그게 사람 몸에 제일 가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타투는 옷보다도 더 가까이 있고 몸하고 조화를 이뤄야 되니까 그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한 번쯤